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결을 선언합니다. 사전에 협의한 대로 평택보건소, 송탄보건소 결산 심사는 서면으로 가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송탄 출장소 소관을 심사하겠습니다. 출장 소장님께서는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탄 출장소장 오영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승겸 국정환경위원장님과 우리 김순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제안 설명에 앞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김대규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윤태흠 환경위생과장입니다. 지금부터 송탄 출장소 소관 2021 회계년도 세출예산 주요집행 현황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23쪽입니다. 2021년도 세출예산 총괄 예산 현액 11억 2,468만 원 중 9억 5,136만 원을 지출하였고 집행 잔액은 예산 현액 대비 15.41%인 1억 7,332만 원입니다. 다음은 524쪽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예산 현액 5억 6,933만 원 중 5억 1,358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 잔액은 현액 대비 9.9%인 5,577만 원입니다. 524쪽입니다. 송탄 공설묘지 관리 시설비는 4천만 원으로 식생유지 및 관리공사 등으로 3,435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 잔액은 예산 현액의 14.1%인 565만 원입니다. 경로당 급식지원 사업은 2억 1,075만 원으로 2021년 7월 1일부터 경로당 운영을 재개하여 진유면 등 송출 관할 경로당 168개소 급식비 1억 7,728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 잔액은 예산 현액인 15.9%인 3,347만 원입니다. 다음은 525쪽 행여자 관리 사업입니다. 예산 현액은 520만 원으로 무연고 사망자 신문 공고료 6건에 대해 330만 원을 집행하였고 행여자 귀향 여비로 146만 원을 집행하였고 기타 보상금은 시설 입소를 희망하는 무연고 요보 노인의 입소 전 전염병 감염 유무 등 확인을 위한 건강검진 비용으로 2021년도에는 해당 사례가 발생하지 않아 전액 미집행하였습니다. 525쪽 복지증진 행정지원 사업입니다. 예산 현액은 2,240만 원으로 우편요금 1,513만 원과 차량유지비 116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 잔액은 예산 현액의 27%인 611만 원입니다. 다음은 528쪽 환경위생과 소관입니다. 예산 현액 5억 5,534만 원 중 4억 3,778만 원을 지출하여 예산 현액 대비 21%인 1억 1,755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528쪽 빈용기 보증금 제도 신고 보상금 사업은 신고 미발생으로 전액 미집행되었으며 531쪽 체험 환경교실 운영은 코로나19 감염병 확산 예방에 따라 전액 미집행되었습니다. 다음은 관할 읍면동 소관입니다. 진유면을 포함한 11개 읍면동에서 총 61억 1,235만 원 예산 중 84.9%인 51억 8,935만 원을 지출하였고 집행 잔액은 7.5%인 4억 6,194만 원입니다. 읍면동 대부분 예산은 집행하고 남은 집행 잔액과 예상 절감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송탄 출장소 소관 21년 회계년도 세출 예산 결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를 시작하기 전에 사전에 협의한 대로 송탄 출장소 소관 면동 결산 심사는 서면으로 가름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송탄 출장소 사회복지
국가 환경위생과 세출 예산 주요 집행 현황 524쪽부터 533쪽까지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신 후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관은 네. 이관우 의원입니다. 소장님 네. 요즘 그냥 많은 어수선한 가운데서 정말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 과장님도 너무나 고생 많으시고요. 네. 일단 뭐 저는 그냥 과별로 하나씩만 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사회복지과에 우리 경로당 급식 지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524페이지 세출 예산 책 잡아 주시면. 우리 경로당 급식비 지원이 이게 급식비 지원이라면 어떤 식으로 급식비 지원이 나간 건가요? 저희가 저 급식비 지원은 그 각 경로당별로 네. 그 회원수가 있습니다. 예. 그 회원수에 맞춰서 저희가 그 자금을 읍면동으로 배정해주고 있습니다. 아, 그럼 읍면동에서는 지금 어떻게? 저 각 그 경로당별로 네. 그 급식비를 그 회원수에 저희가 이제 등록 신청을 받거든요. 네. 그 현황대로 그 인원수에 맞춰서 예산을 통장에 넣어. 통장에 얼마씩 넣어드리는 거예요? 그게 이제 회원수마다 틀리거든요. 보통 한 15명 정도 되면은 한 10명에서 15명은 36만 원 되겠습니다. 그거 갖고 이제 그 쌀을 자체적으로 사서 구입해서 하는 거거든요. 아, 그러니까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거는 이거 뭐 하시지 말라는 얘기는 절대 아니고 정말 특히 경로당에 계시는 어르신들한테 조금이라도 급식에 대한 문제는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주는 게 당연하죠. 근데 전년도 같은 경우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네, 맞습니다. 단체로 이렇게 급식을 할 수 있는 좀 경로당 운영에 대한 급식비 지원인지 아니면 어르신들 한 분 한 분에 따라 회원분들한테 급식비로 드린 건지, 그러니까 아, 그건 쌀을 자체적으로 경로당에서 구입을 해갖고 아가호 거기서 나가지고. 점심을 거기서 식사를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경로당의 운영이 전년도에 운영이 한 몇 개월 정도 된 것 같아요, 경로당. 작년에 경로당이 한 170개여서 정도 됩니다. 21년도에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게 지금 21년 결산이기 때문에 21년도에는 실질적으로 운영을 못했다고 봐야 되는 거고요. 이게 이제 아시다시피 올해 7월 1일부터 이제 운영이 재개된 사안이기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이걸 갖고 문제를 제기한다기보다도 좀 이해를 받고 싶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아까 우리 소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경로당이 운영이 21년도에는 거의 안 됐던 상황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이걸 예산을 집행을 어떤 식으로 했는지, 그러니까 제가 경로당에 모여서 쌀을 줘서, 그러니까 실은 뭐 우리 쌀을 줘서 거기서 밥을 해 먹거나 뭐 그런 비율이 상당히 없었거든요. 예, 아예 21년도에는요. 그 1, 2분기에는 그 경로당이 코로나 때문에 휴관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집행된 게 3, 4분기, 4, 4분기 있고 집행이 된 건데 그 당시에 이제 그 어르신들이 이제 코로나 때문에 모이는 게 부담이스러우니까 식사를 하지 말고 꾸러미 시기로 해서 그 금액에 맞춰서 그 배분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그 예산 잔액이 2억 1천에서 3,300밖에 남질 않았어요. 어떻게 보면 집행을 100% 왔다 그래도 50%밖에 예, 맞습니다. 집행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데, 제가 반대로 얘기를 할게요. 반대로 얘기를 하면 우리 급식비 지원은 2억 1,500 잡으면 최소한 3억 5천은 잡아야 되지 않나? 예. 올해는 얼마나 좀 올렸어요? 올해는 그 고덕동 쪽에 그 아파트 신규 아파트가 여러 개 늘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일부에서 경로당이 새로 개소한 데가 몇 군데 있는데 그거를 감안해서 그 금액이
전년도보다는 좀 증액이 됐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저희들이 본 예산도 다루고 이제 행감도 있었는데 이 부분은 조금 뭐 어르신들이 지원해주는 뭐 그거에 대해서 뭐 부담을 느끼기보다도 우리가 좀 따져는 봐야 될 사안 같아요. 예? 그러니까 가능하다면 저는 첫 번째는 예산을 확보를 부족하지 않게 정확히 많이 해야 된다는 거고 이 데이터로 봐서는 경로당 수가 더 늘은 거잖아요. 그쵸? 예, 늘었습니다. 그럼 경로당 수로 넣으면 최소한 4억은 반영이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4억을 반영을 안 한다고 하면 거꾸로 지원이 일일이 그러니까 그 어르신 한 분들한테 지원하는 양이 상당히 줄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2021년도에 집행한 게 1억 7천이에요. 그렇죠? 1, 2분기, 3, 3분기, 4, 4분기만 4, 3분기, 4, 4분기 두 분기만 한 건데. 네. 그럼 올해는 이전 엄청 내년에 엄청 많이 좀 해야 되는 부분이고 뭐 더 그러니까 더 늘어나야 되는 부분이고. 예, 맞습니다. 하여튼 뭐 예산은 정확히 내가 못 봤으니까 모르겠지만 저희들이 뭐 증액을 하기에는 상당히 증액 요구권도 있지만 증액을 하기에는 너무 어려운 상황이 있으니까 맨 처음부터 이런 부분은 잘 조정을 해서 뭐 이런 부분도 추경으로도 가능한가요? 예, 가능합니다. 추경 믿고 그러면 올리시. 그래서 요런 부분은 걱정이 돼서 일단 질문을 드렸고 이거 참 그러네요. 예. 그러니까 중간 추세를 감안해서 네, 네. 의원님 말씀대로 예, 그렇게 예. 준비를 하겠습니다. 잘 준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자, 그럼 환경 위생과 한번 봐주시겠어요? 529페이지. 그 밑에 보면 공중화장실 문화 수준 향상이라고 돼 있잖아요. 거기서 우리 모범 화장실이 몇 개소가 있어요, 우리 북부에는? 지금 저기 55개소가 있습니다. 55개소. 예. 그러면 거의 매달 이 관리용품이 100만 원씩 거의 지원이 되는 거네요. 한 개방한 데마다. 보통 저 한 개당 보통 10만 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매달. 그러니까 내가 이거 잘못 본 건가? 아니 이제 편성한 걸 보는 거야. 지금 예산에 기존에는 지출액이 6,300이에요. 그렇죠? 예, 근데 기존에는 77개였는데 이게 그 주유소들이 폐업하고 그러면서요. 사실 지금 현재 남아 있는 건 숫자가 좀 줄었습니다. 그래서 10만 원씩이면 한 개소에 1년이면 70만 원. 그래도 난 계산이 플러스 마이너스가 잘 안 되는데. 아무튼 그렇구나. 잔액 그리고 어떻게 인원이 이게 숫자가 좀 안 맞는 게 모범 이 개방 화장실이 이게 좀 점차 증가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저희가 처음 이렇게 추계를 해서 잡을 때 예상을 하고 증가에 대비해서 예산을 조금 더 여유 있게 잡아놨습니다. 그래. 예. 그러니까 저는 이제 예산 잔액은 뭐 그렇다 치더라도 우리 지출액이 6,300이라서 6,300에 대한 우리가 몇 개소를 지원해 주냐를 일단 정확히 좀 묻고 싶은 거고 몇 개소 지출을 해줬으면 그 개소별로 한 달에 아까 10만 원씩은 기본 정해놓은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러면 저 55개소 기준으로 해서 6,300에 나가신 건가? 그렇죠? 아니 이제 기존에는 조금 더 나갔었는데요. 네. 그게 이제 근데 그 세부적으로 나가는 것도 내역이 있습니다. 그러면 내역은 예. 별도로 갖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은 잔액이 주로 때문이야 어쩔 수 없지만 이게 예산 이거 거의 뭐 예산 집행 잔액이 발생하지 않게 편성을 하는 것도 중요한 것 같은데 내 생각에는 개소가 늘고 줄고가 많지 않으니까 차라리 이런 비율을 같은 부서에면 실링에 걸리면 딴 데로 편성을 해서 다른 쪽으로 좀
하는 부분도 또 좋지 않을까 그런 개인적인 생각을 해요. 예. 근데 여기 우리 서타면 금강리 공중화장실 공공요금이라고 했는데 이 내용 좀 한번 궁금해서. 서탄면 금강리 공중화장실 공공요금 100만 원 했어요. 이 사항은 저도 잘 최소한 파악을 못해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세요. 예, 아니 정말 수고 많으셨고 뭐 우리 출장소에 또 읍면동 관리하랴 전체 관리하랴 고생도 많이 하셨습니다. 수고하셨고 앞으로 남아 있는 우리 본예산이라든지 특히 본예산에 저는 과하게 잡는 것도 그렇지만 정말 예산이 부족하게 잡으면 안 된다는 말씀을 꼭 드리겠습니다. 우리 소장님하고 과장님들이 적극적으로 예산과 협의해서 좀 만족이 있을 정도로 좀 잘 봐주셨으면 좋겠고 우리 소장님 워낙 또 뭐 그쪽에 계셨으니까 뭐 더 잘 봐주시라 믿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저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네, 이관우 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제가 몇 가지만 좀 잠깐 여쭤볼게요. 우리 송탄 출장 환경위생과를 보면 528페이지. 이제 제 생각으로는 우리 환경국에도 부탁을 좀 했었지만은 역점을 우리 위원회에서 역점을 앞으로 2년 동안 두고 할 거는 우리 환경이 굉장히 좀 중요할 것 같아서 쓰레기 문제나 악취 문제를 좀 많이 좀 다루려고 그래요. 그리고 우리 출장소에서는 이제 무단 투기를 비용이 적지 않게 들어가고 있어요. 보니까 무단 투기는 물론 그 쓰레기 처리비가 3천만 원 이상 더 들어가고 있는데 계속 늘어날 거고 아무래도 좀 그 공사 현장이 좀 많이 있을수록 이런 게 좀 많이 늘어날 것 같아요. 지금 이거 적치 폐기물하고는 틀린 건가요? 이게 뭐 똑같은 거죠? 쓰레기하고 폐기물하고 같은 내용인가요? 이제 일반 생활 쓰레기하고 이제 무단 투기 폐기물하고는 조금 틀린 좀 사항입니다. 틀리죠? 예. 그래서 처리비가 이제 이게 굉장히 쓰레기 처리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서 지금 평택이 또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도 한데 여기 신고포상금이 좀 남았어요. 이게 42만 원이 지급이 됐는데 이런 경우에는 몇 건이나 지급된 겁니까? 건수로 얘기하면? 지금 저희 같은 경우에 이제 그때 312건에 5천 한 35만 원 정도 부과를 했습니다. 부과한 게 예, 예. 32건. 그래가지고 이제 5만 원짜리 이제 그 자동차 그 담배꽁초 버리고 하는 데서 한 67건 정도 과태료를 부과를 했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10만 원 이상은 한 245건 정도 과태료를 부과를 했습니다. 네. 그 사항에서 이제 이 신고 포상금은 주민이 이제 또 10만 원 이상이 됐을 때 신청을 하면은 이제 포상금을 주게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제 지급한 게 3건밖에 안 돼서 그것만 지급한 세 분. 사항입니다. 네. 부과하면 잘 납부를 합니까? 이제 저기 가지고 업체나 그런 데는 좀 납부를 하는데 예. 이 영세민 그런 분들은 잘 납부가 좀 어려운 사안입니다. 미수납금이 꽤 되죠. 예, 그렇습니다. 그거는 뭐 어떻게 처리 어떻게 하고 계세요? 저기 어느 정도 경고를 하고 해서 그다음에 독촉을 한 다음에 예. 그다음에 재산조회하고 해서 이제 그런 절차를 이행을 해서 그다음에 추징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 미수납금도 아까 위원님들께서 굉장히 관심을 갖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런 부분에도 이제 놓치는 일이 없이 좀 최선을 다해서 이게 아마 한감 때 이런 금액들이 많이 다뤄질 것 같아요. 우리가 충분히 또 경각심도 줘야 되기 때문에 이건 지속적으로 강력하게 쓰레기만큼은 안 된다. 용서할 수 없다는 걸 꼭 시에서는 의지를 좀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531페이지에 우리 체험 환경이 있는데
우리 체험 교실을 운영하는 게 있어요. 뭐 금액은 뭐 굉장히 적은 금액인데 뭐 전혀 집행이 안 된 겁니까? 예, 2021년 된 그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 실질적으로 학생들을 이제 학교에서 신청을 받아서 그 학생들을 가지고 이제 환경에서 진시천 유원지나 여기 쓰레기 처리장 같은 데 갖고 가서 그 홍보를 시켜주고 그리고 이제 학생들한테 그 환경 관련 제품 같은 걸 좀 주고서 홍보하는 사람입니다. 내년에는 좀 예산을 좀 잡았어요. 예, 예산을 지금 현 상태하고 비슷하게 잡았습니다. 예산을 이것도 체험 환경 교육은 좀 위원님들께서 좀 늘렸으면 하는 아까 의견도 있었어요. 그래서 학생들뿐만이 아니고 우리 환경교육센터가 있으니까 거기를 좀 잘 활용해서 우리 일반인들도 우리 단체 되시는 분들, 봉사하시는 분들에서 같이 좀 교육 좀 이런 것 좀 1년에 조금씩 시켜드리면 굉장히 반응이 좋을 것 같아요. 어렵겠지만 봉사 시간 충분히 들이시고 그런 것도 좀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좀 교육비가 좀 들어갔으면 좋겠고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악취가 이건 사업장 얘기하시는 거죠? 악취 발생 사업장 공단 쪽 얘기하시는 건가요? 예, 아니 그러니까 모든 사업장이 다 해당이 됩니다. 축사는 빼고 축사도 해당이 됩니다. 축사도 해당되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축사 뭐 공단에는 어떻게 좀 잘 지켜지는 것 같아요. 공단 쪽에는 많이 개선이 되고 있는데 축사는 안 되고 있어요. 잘 안 되고 있고 여러 가지 원인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역시 우리 위원회에서 중점적으로 관리를 할 거고 아마 연말에 행감 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아마 집중적으로 질의가 들어갈 겁니다. 그것도 좀 준비 좀 잘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뒤에 그 532페이지 환경 오염 행위 예방 관리라고 있어요. 이거는 어떤 거죠? 이거 수질인가요? 수질 등 뭐 오염 행위 여기도 포상금이 나가고 있는데 예방 관리가 어떤 거죠? 환경 오염 예방 관리가? 이제 환경 뭐 피해 사고나 이제 차량 같은 게 전복이 돼 가지고요. 예. 오염행위가 발생했을 때 이거에 대해서 이제 지원을 해서 처리하는 비용입니다. 그래가지고- 화학 사고 같은 것도 여기에 들어갈 것 같은데 이게 예, 그렇습니다. 50만 원을 그렇게 낮게 책정을 해서 이게 가능한 금액이에요? 실질적으로 이제 저희는 이제 초동 작업만 하고서 나머지 작업은 이제 이 전문 기관에서 오셔가지고서 진행을 하다 보니까요. 예. 저희가 할 수 있는 이제 초동 작업 준비 지원 작업입니다. 이게 포상금만 저기 해놓은 것 같아요. 예산액을 잡아놓은 것 같아요. 포상금 예산 이게 그 예산인가 봐요.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환경 위생과하고 사회복지과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같이 우리 송탄 북부 지역에 좀 환경이 좀 깨끗해질 수 있도록 함께 좀 노력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네, 김명숙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김명숙 의원입니다. 525페이지 보겠습니다. 지금 무연고 사망자 공고료 해가지고 송탄 출장소는 333만 원을 지출을 하셨고요. 안중은 220만 원을 지출을 하셔서 총 무연고 사망자 공고료만 553만 원이 지출이 됐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런 예산은 이제 쓰면 안 되는 예산 중에 하나인데 예상은 이제 공고료기 때문에 집행 잔액은 없지만 1년에 보통 작년 같은 경우는 코로나도 있고 이래가지고 조금 발생이 안 됐다는 거는 그만큼 관리를 잘 하셨다는 이야기인 것 같거든요. 이거는 공고료긴 하지만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는 제가 굉장히 고무적으로 생각이 되는데 죄송하지만 뭐 2020년도 거 여쭤보기는 좀 그런데 통계를 위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2020년도에는 무연고 사망자가 몇 분 정도 발생이 됐었나요?
2021년도에는 그 무용고 사망자가 6명이었고요. 아, 6명이요? 예, 그 올해는 지금 현재 사망자가 3명이 발생했습니다. 22년 세 분이요. 예, 지리적으로 보면은 어느 지역이라고 조금 많이 발생되는 지역이 있나요? 어느 지역 그런 건 없고 주로 이제는 이 영세 그 밀집 지역 그쪽 그런데 주거 취약지구. 예, 취약지구에서 좀 그렇습니다. 그럼 이제 이런 거에 있어서 장례비나 이런 예산이 저희가 잡혀 있잖아요. 예, 그럼 이거 이제 공고료만으로 들어간 거고. 공고료만 들어갔고요. 그렇죠. 장제비가 한 그 1인당 사망자가 한 160만 원 정도 네네. 들거든요. 그거는 전에까지는 우리 송탄 출장소에서 그 예산이 이렇게 잡혀 있었는데 지금 본청 현재는 본청에다 네네. 요청을 합니다. 이게 발생일 때마다. 어제 봤습니다 예산에서. 네네네. 그래서 여쭤보는 건데 행여자 귀양여비 같은 경우에는 이게 14만 5,700원인데 안중 같은 경우는 10만 600원이 발생이 됐거든요. 예. 이거는 이제 그분이 귀양하는 지리적인 여건 때문에 기준치는 없을 텐데 그래도 1인 한 분에게 얼마 이렇게 책정된 금액이 있나요? 아니면은 원거리에 따라서 금액을 차등 지급을 지금 해주나요? 저희가 그 2021년도 지출한 금액이 14만 5,700원인데요. 네네. 이게 그 3명에 대해서 집행을 했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연락을 받아오면은 집이 어디인지를 확인을 해갖고 교통비에 맞춰서 이렇게 주기 때문에 3명 정도면 한 5만 원꼴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이런 거는 이제 신고가 들어왔을 때 경찰서나 이런 데 신고가 들어왔을 때 같이 나가시는 거예요? 아니면은 관청으로 주무 집행부로 연락이 왔을 때 지급이 되는 겁니까? 찾아오는 경우도 있고요. 찾아도 옵니까? 예, 돈이 없다고 차비 없다고 아, 그런 경우도 있고 이제는 전화로 이제 연락이 오거든요. 그럼 저희가 이제는 그 사람 사는 그 뭐 신분증 같은 걸로 확인을 해서 거기에 맞춰서 교통비를 표를 끊어주는 경우도 있고 막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은 우리들이 함께 사는 이 세상에서는 참 잘 하고 있는 집행이 잘 되고 있는 예산이 아닌가라고 싶습니다. 한데 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이런 분들이 찾아왔을 때 어려움 없이 바로 일처리가 되게끔 집행부에서 어디 부서로 가세요, 어디 부서로 가세요가 아니라 그분들이 심적으로 편안하게 그 예산을 받아서 집으로 귀가를 잘 할 수 있게끔 이렇게 처리해드리는 것도 하나의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예산이 수반되지 않는 친절에서 오는 어떤 안정감은 그분들이 돌아가면서 굉장히 행복감을 느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돈으로 따질 수 없는 거잖아요. 이런 부분이 예산이 더 이상 늘어나면 안 되겠지만 앞으로 이런 경우가 생긴다면 우리 시에서는 그분들한테 좋은 인상을 남겨줄 수 있는 돈 이상의 값어치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더 세심하게 인간적인 접근이 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김명수 의원님,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 이어서 질의하실 의원님, 네, 김순희 의원님, 네, 없으십니까? 마지막으로 우리 최선장 의원님, 네, 뭐 다 해서 좀 네. 네, 저도 하나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최선자 의원입니다. 526쪽 어린이 놀이터에 대한 사업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 북부 지역에 어린이 놀이터가 9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거를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제 그 주변 그 어린이 놀이터 내부에 그 놀이기구를 관리를 한다던가 그리고 그 놀이터마다 이제 보험을 다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갖고 근데 현재는 그 어린이 놀이터가 이제 코로나 발생해갖고 아이들이 사실은 이용률이 상당히 적거든요. 그래서 그게 이제 좀 어느 정도 지나면은 좀 더 우리가 관리를 9개소에 대해서 관리를 철저히 해갖고 어린이들이 좀 마음껏 뛰놀 수 있도록 그렇게 관리를 잘 하겠습니다.
그럼 9개소에 3,032 예산액이 세워져서 집행 잔액이 남은 이유는 여러 가지 그러한 예, 그렇습니다. 지금 사업별로 그 매년 또 그 매월 소독을 하거든요. 뭐 소독이라던가 청소, 그리고 그 수목이 이제 커다란 거 있는 거 정리하고, 그리고 놀이터를 또 이게 부서지고 이런 거를 또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거기에 보안 등이 다 설치돼 있는데 그 등도 관리를 하고, 그래서 사업별로 하다 보니까 이렇게 조금씩 잔액이 남았습니다. 네, 무엇보다도 어린이 놀이터는 안전이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예, 여기에 보니까 집행 내역도 보니까 소독과 청소 영역, 어린이 공공놀이터에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수목 전지 풀깎기 여러 네. 가지, 또한 놀이터 수리 기타 유리 관리로 했는데 그 놀이터 수리 기타 관리로 670이 나갔어요. 이거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느 놀이터에 수리가 되었는지. 예, 여기는 의원님 뭐 세부적인 사항은 저희가 자료는 가지고 있지만 뭐 흰장 일동 어린이 놀이터 등 이제 네 저희가 개소에 대해서 네 개소에 대해서 보수를 했거든요. 예, 뭐 그래가지고 그 보수한 내용이 그 놀이대 난간이 있습니다. 그 난간을 보강을 시켰고, 그리고 한 개소에 대해서는 미끄럼틀을 교체를 했고요. 그리고 그 놀이 기구 바닥재가 또 이렇게 들뜹니다. 이게 날씨가 뜨거우면은 이게 그 쿠션 있는 걸로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드러나고 그래서 그거 새로 깔고 그래서 그런 사항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 9개소의 어린이 놀이터에 우리 현장을 정기적으로 점검을 어떻게 실시하고 있나요? 매월 그 정기 점검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매월 그 9개에 대해서 나가서 그 상태를 관리하고, 또 거기서 미비한 거 있으면은 또 고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자세한 설명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특별히 어린이 놀이터에는 세심하게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그 점검이 한 달에 한 번씩 가지만 가기 이전에 또한 여러 가지 그 수리가 미비된 걸로 인해서 아이들이 또 사고 날 수 있는 그런 것들도 있기 때문에 예방 차원에서 점검은 한 달에 한 번이지만 좀 수시로 가보는 것도 굉장히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게 네, 세심하게 알겠습니다. 노력해 주시면 더욱더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추가 질의는 있으신가요? 네, 없으시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송탄 출장소 소관 2021 회계년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송탄 출장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15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전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안종 출장소 소관을 심사하겠습니다. 안종 출장소장께서는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중 출장소장 신동입니다. 인사 올립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환경위원회 김승경 위원장님과 김순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보고에 앞서 배석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진치권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윤민원 환경위생과장입니다. 안중 출장소 소관 2021년도 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37쪽입니다. 2021년도 세출 결산 청구할 내역입니다. 복지환경위원회 소속 총 예산액은 13억 1,796만 원으로 이 중 11억 8,314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억 3,481만 원입니다. 이어서 부서별 불용액 50% 이상 주요 사업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38쪽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예산안액 5억 3,398만 원 중 4억 7,481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591만 6천 원입니다. 538쪽 상단입니다. 행여 환자 관리, 사회적 보장적 수혜금 집행잔액 19만 원은 행여자에 대한 기약료비, 급식비 등 지급을 하는 예산으로 지급 대상자 추가 발생이 없어서 남은 지출 잔액입니다. 539쪽 하단 기본 경비 중 국내 여비 중 집행잔액 1,553만 원은 코로나로 인해 출장 업무 취소와 추진으로 남은 잔액입니다. 다음은 540쪽 환경의색과 소관입니다. 예산안액 7억 8,398만 원 중 7억 833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756만 7,565만 원입니다. 541쪽 상단입니다. 각종 쓰레기의 안정적 처리 중 기타 보상금 집행잔액 90만 원은 쓰레기 불법 투기 신고 포상금으로 이권을 지급하고 남은 지출 잔액입니다. 이상으로 안중 출장소 소관 세출 결산에 대한 재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안중출장소 사회복지과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해 세출예산 주요 집행 현황 538쪽부터 545쪽까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것으로 신청하신 후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관원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소장님 반갑습니다. 정말 의회에서 맨날 옆 방에서 자주 뵀다가 이렇게 자주 못 뵈니까 많이 보고 싶습니다. 네, 과장님도 수고 많으셨고요. 자, 우리 사회복지과 먼저 어떤 얘기를 하겠습니다. 우리 경로당 급식 지원이라고 그 항목을 보게 되면 경로당 급식용 쌀 지급액 219개소예요. 그러면 아까 우리 송출에서도 질의를 했었는데 우리 한 개소당 그럼 이게 평균 얼마씩 지출이 나가신 건가요? 이게 이제 그 인원수별로 좀 다르기는 한데 예. 통상적으로 이제 가장 많은 기준으로 따져보면 예. 한 21명에서 30인 기준으로 했을 적에 예. 우리 그 90만 원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쌀 지급이라도 쌀로 지급을 해주신 거예요? 현금 아니면 지급합니다. 현금 지금 이제 지급합니까? 시에서 지급하는 현물 네. 지급하는 그 아. 정부 양곡이 있고 저희가 시비로 지급하는 그 양곡비는 현금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전년도 같은 경우는 저희가 그 코로나19로 해서 경로당 운영이 잘 안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경로당 보통 운영은 뭐 한 1분기 정도 했으면 좀 잘했을 거라 생각을 하는데 그 1분기에 대한 이렇게 급식 쌀 지급을 한 겁니까? 아니면 그 우리 경로당에 계시는 그 어르신들 회원분들 일일이 따로 이렇게 지급을 주신 건가요? 그러니까 경로당으로 지급을 한 건지 아니면은 경로당으로 지급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작년 같은 경우에 각 그 경로당들이 운영을 많이 안 했기 때문에 이 양국비가 그 많이 남았는데 이거를 대체식으로 지급을 했어요. 꾸러미로다가 지급했습니다. 꾸러미로. 그 꾸러미를 지급을 할 때 경로당에 모일 수가 없잖아요. 그럼 어르신들이 직접 와서 타가시는 건가? 아니면 저희 배달을 해주시는 건가? 저희가 이제 현금으로 일단 집행을 했고 네. 경로당에서 이제 라면이라든가 네. 또는 인스턴트 식품 같은 네. 어떤 대체식으로 이렇게 꾸러미로 지급할 수 있는 걸 마련을 해서 개별로 나눠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어차피 예산 지급이 됐으니까 옛날에 경로당에 모여 있으면 쌀이라든지 일반 반찬이라든지 준비를 해서 주셨을 텐데 또 그때는 어르신들이 오셔서 또 본인들의 건강 상태에 따라 음식을 섭취할 수가 있었는데 혹시 이런 지급하는 과정에서 좀 문제점이 있지 않을까 해서 좀 질의를 드렸어요. 아무튼 뭐 잔액도 상당히 많이 안 남기고 잘 지급을 하신 것 같은데 그러면 우리 경로당으로 그냥 옛날에 이렇게
쌀이라든 뭐 그런 개념으로 지급하는 거랑 지금처럼 지급하는 거랑 예산은 뭐 차이가 없는 건가요? 그럼 예산도 이런 비율로 해서 내년에도 집행을 요청을 하신 건가? 저 예산 비용을? 이제 그 예산 집행 관계는 저희가 전년도에 수요 예측을 해서 예, 경로당별 인원 예. 그리고 현재 인원 그리고 예. 향후 늘어날 인원 수요 예측을 해서 거기에 예. 따라서 이제 예산을 집행 세웠고요. 어. 그리고 이제 실제 그 작년 같은 경우에 저희가 222개 경로당이 있는데 한 3군데 정도는 휴지를 했어요. 그래서 예. 이제 집행 잔액이 발생한 거는 그 휴지분입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런 부분이 부족을 해서 추경으로 발생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다른 걸 줄이더라도 어떻게 보면 확실히 예산만 잘 편성을 할 수 있고 수요 파악만 잘 할 수 있다면 처음부터 약간 불응액을 남는 의미를 가지고 해야 이분들에게 넉넉하게 좀 어르신들에게 좀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내년 예산에 꼭 반영하겠습니다. 네. 환경위생과 하나만 또 똑같은 질문이에요. 아까 송출에서도 질문을 했던 것들이 공중화장실 같은 운영이 있는데 우리 개방화장실 운영 그래갖고 6,300이 나갔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개방화장실 몇 개 운영을 하죠? 우리는 저희가 그 예산에는 57개소를 그 예산을 세워놨는데요. 저 집행은 54개소의 그 개방 화장실을 갖다가 그 집행을 했습니다. 개방 운영을 할 때 1년치를 운영비를 주는 게 아니라 매달 지급을 하는 거죠. 저희가 그 화장지라든가 핸드타올, 방향제, 비누 이런 걸 갖다가 물품으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달 지급할 때마다 그 수요에 따라서 그러면 금액이 틀려지겠네요. 물품 양도 틀려지고. 주유소마다 대부분 이제 주유소인데요. 개방 화장실이 주유소가 맞는데 그 거의 대부분 일률적으로 같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물품으로 지급하는 겁니까? 예, 맞습니다. 물품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거 물품 나눠주는 거, 그 관리하는 것도 보통 아니겠네요, 진짜로. 예, 저희가 저희 평택시 관내에 그 이런 물품을 갖다 생산하는 업체가 4군데가 있는데요. 그 4군데 이제 돌아가면서 그 물품을 갖다가 그 직접 그 업체에서 배부를 갖다가 하고 있습니다. 화장실로. 그럼 우리 그 공공요금에, 그러니까 요금에 대한 뭐 전기세라든지 그런 거는 전혀 지원이 없어요. 전기세 그런 거는 지원을 안 해드리고 있고요. 네. 그냥 물품만 물품만. 예. 그러니까 운영비에 대한 거는 없고 물품 운영비만 예, 지급해주고 공공요금 따로 지급을 안 한다. 어떻게 따지면 이것도 적은 돈 아니에요. 그냥 화장실 관리하는 데서 매달 이렇게 들어가는 거고. 그러면 우리 시에서 실은 그런 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공원이나 그러면 공원과에서 관리하겠지만 그 주체가 좀 모호한 그 개방 화장실이 있지 않을까요? 뭐 일반 뭐 주유소가 아니라 그런 데는 지원이 혹시 어디 부서에서 안 날까봐 약간 걱정이 저희가 없나요? 이제 사각지대가 이제 있는 경우에 예를 들어서 그 재래시장, 전통시장, 화장실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렇게 지원을 해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평택구 관광단지 그런 이제 사각지대에 있으면 그런 것도 저희가 지원을 이렇게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런 데에 대한 그 전기요금이라든지 수도요금은 누가 그러면 책임을 지는 건가요? 그러면? 네, 저희는 이제 화장실 개방을 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만 저희가 좀 지원을 해드리고 공공요금은 있는 또 겁니다. 다른 부서에서 책임을 맡고 해야 되는 사각지대인데도 그렇게 예. 가능한가요? 예, 정말 잘 알아셨고요. 정말 먼 길 오시냐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의원님. 네, 이거는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네, 김명수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김명숙 의원입니다. 저도 앞에 우리 그 송탄 출장소에서 질의했던 것 중에 같은 내용을 질의를 하겠습니다. 무연고 사망자 공고료 해가지고 220만 원이 잡혔는데 이 공고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 워낙 하나 이상의 일간지에 신문 공고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럼 이거 지금 한 군데에다가 이거를 예, 저희가 작년에 4건이 있었는데요. 4명에 대해서 그 일간지에 공고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간지 하게 되면 이게 하시는 이유가 뭐죠? 그 장사 등에 관한 그 법률에 시행규칙에 나와 있는 내용이라서 저희는 법률을 집행할 수가 그럼 밖에 없습니다. 며칠 정도 이게 일간지면? 한 달 합니다. 예. 해서 혹시 이렇게 공고를 해가지고 가족들이 찾아오는 경우가 있었나요? 없었습니다. 없죠. 예. 이게 오래전 일입니다. 오래전 일이 있는데 이제 매장까지 했었는데 그 나중에 찾으러 왔어요.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그거 하나요? 이제 사진 찍고 이런 걸 다 증거 자료를 만들어서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어디에다 뭐 이렇게 문패로 해서 어디서 발견되던 걸 다 해가지고 그 하고 있고, 또 한 가지 또 한 번은 연고자가 있는데 안 찾아가는 사람도 있어요. 있는데도 불구하고요. 예, 예. 얼마 안 됐습니다. 그거는 저 홍월리에서 변사체 발견됐는데 있는데 그래가지고 안 찾아가요. 안 찾아가는데 왜 안 찾아가나 했더니 내놨다 이거예요. 집에서 가서 다. 그래서 그분은 우리가 저 장례 치러드렸습니다. 그래가지고 화장해서 거기에다 다 뿌려드렸어요. 가족이 있어도 이게 그렇게 저 인도를 거부하면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김명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전하고 질의 내용들이 비슷해서 아마 대기하시면서 과장님들께서 다 들으신 것 같습니다. 아까도 뭐 제 입장에서도 아까 저는 이제 환경에 좀 치중을 분명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거기에 더 많이 협조 요청을 좀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예,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안중 출장소 소관 2021 회계년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안중 출장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상정 안건에 대한 심사 토론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 토론 완료 시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언합니다. 정해 시간 동안 심도 있게 심사를 마친 상정안에 대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 회계년도 결산 승인의 건은 위원님들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의안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신 위원님들께서는 다시 한번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33회 평택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복지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내를 선언합니다.